제 이름은 한말순, 올해 68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롯이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며 학비를 벌고 가족을 위해 제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홀로 늙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세월의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상호 씨. 다시는 웃을 일 없을 거라 여겼던 제 얼굴에 설레는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늘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혼식을 앞둔 그날 50년 전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놀라 눈을 떼지 못한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 황혼의 잔잔한 사랑, 그 갈림길에서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예식장 입구에 놓인 화환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한말순 이상호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68세,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나이. 그러나 오늘만큼은 말순의 얼굴에 20살 새색시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어머니 정말 곱네요. 딸 은경이 메이크업을 마친 말순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감탄했다. 말순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꽂아놓은 진주 머리핀.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간데없지만 오늘따라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은경아, 엄마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니?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은경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게 저희가 바라는 전부예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친구 선자가 들어왔다. 야, 한말순. 오늘 완전 영화배우네. 이상호 영감님이 한눈에 반하겠는걸. 선자의 농담에 대기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웨딩 마치. 젊은이들의 결혼식과는 다른 차분하고 우아한 선율이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첫 결혼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때는 젊음의 패기가 있었다. 지금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어깨를 짓눌렀다. 어머니, 제 팔 잡으세요. 아들 준호가 팔을 내밀었다. 든든한 아들의 팔에 의지의 말순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예식장 문이 열리자 100여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친척들, 동네 이웃들, 경로당 친구들.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았다. 버질로드 끝에는 이상호가 서 있었다. 70세. 말순보다 2살 많은 나이지만 꼿꼿한 자세와 온화한 미소가 신뢰감을 주었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난 지 3년. 아내를 먼저 보낸 상호와 남편을 잃은 말순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엔 친구로, 나중엔 연인으로. 말순 씨, 참 고우시네요. 상호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말순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그래, 이 사람이다. 남은 생을 함께할 사람. 외로움에 떨며 혼자 맞이하던 새벽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신부 입장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찾은 사랑, 그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말순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새벽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이제야 68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은경이가 그랬었다. 아버지 가신 후로 엄마 웃는 모습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상호 아저씨랑 있을 때 엄마 표정이 달라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말순의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냈다. 그래, 이제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남은 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 늙어가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봐 줄 사람,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관심 가져줄 사람이 곁에 있기를.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다. 80이 넘은 노 교수님이었다.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습니까?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들이 만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 말순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낸 이들이었다. 그들은 말순의 용기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상호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말순 씨, 우리 이제 외롭지 않게 살아요. 남은 날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황혼이지만 아름다운 노을처럼 찬란한 새로운 삶의 시작. 주례사가 계속되는 동안 말순은 상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 평생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는 그 손이 이제는 말순의 남은 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상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70평생 이렇게 가슴 떨리는 순간이 또 있을까? 첫사랑도 첫 결혼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때는 앞날이 막막했지만 젊음이 있었다. 지금은 앞날이 길지 않지만 서로가 있었다. 이상호 씨, 한말순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예, 맹세합니다. 상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는 젊은이들의 패기는 없었지만 세월이 준 진중함이 묻어났다. 한말순 씨, 이상호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예, 맹세합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한 것은 감사함이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준 하늘에 대한, 그리고 곁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감사함.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준호가 반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소박한 반지. 젊은 날의 화려한 반지와는 달랐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고 진실했다. 상호가 말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주름진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였다. 말순도 상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상호가 손수건을 꺼내 말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모습에 하객들도 코끝이 찡해졌다. 은경과 준호도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 생각이 났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늙어가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상호 아저씨가 어머니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주머니, 축하드려요. 경로당 친구들이 다가왔다. 이제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용기 내볼까 봐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부러움이 묻어났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모두가 말순처럼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호의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자네 복 받았어. 말순 씨 같은 분을 만나다니. 우리 나이에 이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니다. 상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선자가 말순에게 다가왔다. 야, 울지 마. 화장 번진다. 그러면서도 선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둘은 40년 지기 친구였다. 서로의 결혼을 지켜봤고 출산을 함께 겪었고 남편들의 죽음도 함께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 말순의 재혼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선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 결정 못했을 거야. 말순이 선자의 손을 잡았다.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용기 낸 거야. 난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사실 처음 상호와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상담한 사람이 선자였다. 선자는 단호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나? 특히 우리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났으면 놓치지 마. 뭘 눈치 봐.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거지. 그 말이 말순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자식들 체면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남은 생이 너무 아깝다.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그 외로움을 또 얼마나 견뎌야 한단 말인가. 이제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했다. 허리를 굽히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 그리고 약속이 담긴 절이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말순과 상호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들께 이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마음이었다. 예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축가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나의 태양이라는 오래된 노래였다. 말순과 상호 세대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 그 익숙한 멜로디에 하객들도 따라 흥얼거렸다. 말순은 문득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다. 1시간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한말순이 아니라 이상호의 아내 한말순이었다. 그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축가가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말순과 상호는 하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단상 앞으로 이동했다. 그때였다. 예식장 뒤쪽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 너머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70대 초반의 남자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말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 사람을 알아본 것이다. 아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5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사람. 박정호였다. 정호 씨? 말순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상호는 들었다. 그리고 말순의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호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말순을 향한 그 눈빛에는 50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인지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말순아. 정호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예식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신부 아는 사람인가 봐. 표정이 왜 저래?
선자가 급히 말순에게 다가갔다. 그녀도 정호를 알아봤다. 50년 전 말순과 정호의 사랑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뜨거웠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호는 서울로 떠났고 말순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다. 정호 씨, 여기는 왜? 선자가 정호를 막아섰지만 정호는 그녀를 지나쳐 계속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은 오직 말순만을 보고 있었다. 상호가 말순 앞으로 나섰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지금은 저희 결혼식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정호는 상호를 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순아, 50년이야. 50년.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충격에 입을 벌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듯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은경과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은경의 물음에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아버지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첫사랑이었다고. 정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젊은 시절의 말순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 기억나? 우리가 남산에 갔을 때 찍은 거야. 내가 그때 그랬지. 우리 백년해로 하자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났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20살의 봄날 남산타워 아래서 정호와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정말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정호 씨, 그만하세요. 말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는 지난 일? 정호가 비웃듯이 말했다. 너한테는 지난 일이야? 나한테는 아직도 현재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생각이 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내 얼굴이 떠올라. 상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이 남자는 말순의 옛 연인이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인 듯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자신들의 결혼식을 망치러 온 것이다. 정호 씨, 제발 돌아가 주세요. 선자가 정호의 팔을 잡았다. 오늘은 말순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정호는 선자의 손을 뿌리쳤다. 중요한 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온 거야. 이 결혼을 막으려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네.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니 결혼식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어머니의 행복한 날을 망치는 이 노인이 미웠다. 정호가 준호를 보았다. 너는 말순이 아들이구나. 그래, 내 어머니를 사랑한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에 상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참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만하십시오. 말순 씨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입니다. 정호가 처음으로 상호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당신이 알아? 말순이는 날 사랑했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있을 거야. 말순이 비틀거렸다. 은경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나타날 줄이야. 정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말순아,
이 결혼 멈춰. 제발.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다. 70이 넘은 노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을 호소하는 모습에 하객들도 당황스러워했다. 정호 씨.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평생 목소리 한 번 크게 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50년이에요, 50년. 그 긴 세월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찾았어, 계속 찾았어. 정우가 주저앉듯 의자를 잡았다. 서울서 사업하다가 망했어. 아내도 먼저 보냈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 있더라. 그런데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칠 것 같았어. 상호가 정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이해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말순 씨는 이미 저와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요. 부부? 정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말순이 마음속에 내가 없다고 확신해? 첫사랑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상호도 흔들렸다. 정말 말순의 마음속에는 이 남자가 없을까? 첫사랑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닐까? 상호는 말순을 보았다.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욱 상호를 불안하게 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은경이 울먹이며 물었다. 이분이 정말 엄마의 첫사랑이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 맞아. 정호 씨는 내 첫사랑이었어. 20살에 만나서 23까지 사랑했지. 하지만 그뿐이야. 이미 끝난 사랑이야. 끝난 사랑? 정호가 다시 격앙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기억 안 나? 내 부모님이 반대해서 내가 가난해서. 우리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동정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다. 신분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시절. 특히 여자들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선자가 나섰다. 정호 씨, 그때는 다 그랬어요. 말순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말순이는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추는 건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야. 정호가 소리쳤다. 난 아직도 말순이를 사랑해. 이게 현재야. 그리고 미래이기도 해.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 절규 같은 고백에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70이 넘은 노인의 사랑 고백. 그것도 50년을 품고 있었던 사랑. 누가 감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정호에게 다가갔다. 정호 씨, 들어보세요. 우리는 확실히 사랑했어요. 그 시절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정호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순을 보았다. 하지만 그건 그때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고 남편과 30년을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정호 씨도 결혼하셨잖아요. 아내분과 행복하셨을 거예요. 행복? 정호가 비웃었다. 매일 내 생각하면서 산 게 행복이야? 아내한테 미안해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항상 내게 있었어. 그 말에 상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50년 동안 말순을 잊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말순은 어떨까? 그녀도 가끔은 이 남자를 생각했을까? 준호가 다시 나섰다. 어르신, 이제 그만 가주세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십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어머니는 상호 아저씨와 결혼하셨습니다. 그걸 존중해 주세요. 정우가 준호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존중? 내가 뭘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어? 그것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고통을 알아?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젊었고 그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 그에게 이별은 먼 이야기였다. 정호 씨.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정말 가주세요. 우리의 시간은 50년 전에 끝났어요. 전 이제 상호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순아, 정말이야? 정말 날 사랑하지 않아? 조금도. 그 질문에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을 정호도 상호도 모든 하객들도 놓치지 않았다. 말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정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일까? 말순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정호와 처음 만났던 날, 수줍게 손을 잡았던 날, 남산에서 영원을 약속했던 날, 그리고 눈물로 이별했던 날까지. 말순 씨. 상호가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말순이 현실로 돌아왔다. 상호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 눈을 보며 말순은 마음을 다잡았다. 정호 씨. 말순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헤어지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리워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생각났어요. 그 고백에 상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말순이 이어 말했다. 그건 추억이에요. 아름답지만 아픈 추억. 전 그 추억을 품고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멈춰있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제 삶을 살았어요. 말순이 상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정호 씨와는 다른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에요. 젊은 날의 뜨거움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깊은 사랑이에요. 정호가 비틀거렸다. 선자가 급히 그를 부축했다. 정호 씨, 이제 그만해요. 말순이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그걸 바라지 않나요? 행복. 정호가 중얼거렸다. 그래, 말순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지. 그런데 왜 하필 다른 사람과? 왜 나와는 안 되는 거야? 이미 늦었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이제 예전의 그 20살 청춘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70의 노인들이에요. 정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줘. 축의금이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어요. 정호 씨도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그래야 당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정호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흘러나왔다. 아마도 그의 전 재산인 듯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서 몇몇 하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아저씨. 은경이 정호에게 다가가 봉투를 주워 건넸다. 이건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어머니가 지금의 어머니가 되신 것 같아요. 정호가 은경을 보았다. 말순을 닮은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말순이 보였다. 내가 말순이 딸이구나. 엄마를 닮았네. 네. 은경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보내주세요. 어머니도 아저씨도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순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다. 말순아,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내가 해주지 못한 그 행복을 이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 그 말을 끝으로 정호는 돌아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70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았던 남자.
그 사랑을 이제야 놓아주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예식장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방금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드라마인지 분간이 안 됐다. 황혼의 삼각관계라니. 그것도 50년 전 사랑이 되살아나다니. 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말순이 상호를 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상호 씨, 미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알아요. 상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누구나 과거는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잖아요. 우리 앞으로 잘 살아요. 그 말에 말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하는 것이 맞다. 선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이제 다시 축하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첫사랑도 있고 마지막 사랑도 있죠. 오늘 말순과 상호 씨는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 어린 박수가 되었다. 그들도 이제 이해했다. 사랑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예식이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무거운 공기가 예식장을 감싸고 있었다. 정호의 등장과 퇴장이 남긴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말순과 상호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자연스럽지 못했다. 신랑 신부님, 이제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다. 그도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말순과 상호가 케이크 앞에 섰다. 두 사람이 함께 칼을 잡았지만 손이 떨렸다. 특히 상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정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말순이 마음속에 내가 없다고 확신해? 상호 씨. 말순이 작게 속삭였다. 제 눈을 봐주세요. 상호가 말순을 보았다. 말순의 눈은 맑았다. 그 속에는 정호가 없었다. 오직 상호만이 있었다. 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어요. 말순의 말에 상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두 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방금 그분이 하신 말들,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 정말 이 결혼이 맞는 건가요? 준호야. 은경이 동생을 제지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누나도 봤잖아. 어머니가 망설이는 거.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거야?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상호도 충격을 받은 듯 케이크 칼을 내려놓았다. 준호 씨. 상호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네요. 말순 씨가 정말 저와의 결혼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인지. 상호 씨. 말순이 놀란 목소리로 상호를 불렀다. 말순 씨, 솔직해집시다. 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다. 우리 나이에 사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죠. 하지만 그래도 진심은 알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신랑까지 흔들리는 것인가? 이 결혼식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자가 나섰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두 분이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한 하객이 말했다. 그래도 정호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첫사랑을 잊을 수 있나요? 특히 그렇게 극적으로 헤어진 사랑을.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다른 하객이 반박했다. 다 지난 일인데.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아닌가요? 하객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정호에게 동정을 표했고 어떤 이들은 상호를 지지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말순은 홀로 서 있었다. 그만. 말순이 소리쳤다. 평생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던 그녀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네, 정호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추억은 소중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추억이에요. 말순이 상호를 보았다. 상호 씨, 당신과 있을 때 전 편안해요. 행복해요.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나이에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까? 상호가 물었다. 정호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이 저와 결혼하셨을 겁니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정호 씨를 보고 나니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해졌어요. 뭔데요? 상호가 물었다. 평화예요. 말순이 대답했다. 폭풍 같은 사랑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랑. 가슴이 미치도록 뛰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랑.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말순의 고백이 끝나자 예식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가 사랑에 대해, 결혼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 노년의 잔잔한 사랑. 그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말순이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알아. 고마워. 은경도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저희가 바라는 전부예요. 상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말순 씨, 저도 죄송합니다. 순간 흔들렸어요. 그 사람의 말에, 그리고 말순 씨의 망설임에.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건데요? 말순이 물었다. 성숙한 사랑입니다. 상호가 대답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와인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된장찌개 같은 거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든든하고 질리지 않고 영양가 있는. 그 비유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선자가 외쳤다. 사랑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사랑이 있는 거죠. 말순이와 상호 씨에게는 지금의 사랑이 딱 맞는 거예요. 맞아요. 한 하객이 동의했다. 우리 나이에 가슴 뛰는 사랑을 하면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요. 그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웃음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예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가 긴장하며 돌아봤다. 설마 정호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정호가 아니었다. 한 젊은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남자가 허둥지둥 들어오며 사과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재우가. 은경이 반갑게 남자를 맞았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재욱이 말순과 상호에게 인사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게 가족이다.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현재의 가족. 정호와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가족을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호와는 이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축하를 해야겠네요. 주례 선생님이 다시 단상에 올랐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이 결혼의 의미를 더 깊게 해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례사가 이어졌다.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순 씨와 상호 씨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순과 상호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정호의 등장이 오히려 두 사람의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외쳤다. 신랑 신부님, 활짝 웃어주세요. 말순과 상호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황혼의 재혼식,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결국 현재의 빛으로 이겨낸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 패식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다. 신랑 신부 퇴장하겠습니다. 말순과 상호가 팔짱을 끼고 걸어나갔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였다. 그들도 이제 알았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예식장을 나서는 순간 말순이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직도 정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얀 봉투가 떨어졌던 자리, 그가 서 있던 자리. 그러나 말순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앞을 보았다. 그곳에는 상호가 있었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순 씨, 피로 현장으로 가시죠. 상호가 말했다. 네. 말순이 대답했다. 가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 봄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햇살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잔잔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 달이 지났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어느 날, 말순은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혼자였다. 상호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진다며 눈을 감는 그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고 정겹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렸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기분 좋았다. 말순은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인생도 막막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막막함이 두렵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선자였다. 말순아, 뭐해? 바닷가 나왔어. 산책하려고. 혼자? 상호 씨는? 낮잠 자고 있어. 깨우기 미안해서 혼자 나왔지. 선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벌써 권태기야? 농담이야, 농담. 말순도 웃었다. 권태라기보다는 편안함이지. 굳이 같이 안 다녀도 되는 편안함. 그게 진짜 부부지. 선자가 말했다.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없는 것. 그래도 마음은 함께인 것. 맞아. 말순이 동의했다. 상호 씨랑 있으면 정말 편해. 말 안 해도 서로를 알고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좋아. 다행이네. 선자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다. 그 결혼식 날 이후로 계속 걱정했거든. 혹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정호 씨 말이지. 말순이 물었다. 응. 소식 들었어? 뭔 소식? 서울로 다시 올라갔대. 아들이 데리러 왔다더라.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나 봐. 말순의 가슴이 찌릿했다. 정호.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을까? 말순아, 미안해. 괜한 얘기 꺼냈나? 아니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다행이야.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낫지. 그래. 우리 나이에는 그게 최고야. 가족. 전화를 끊고 말순은 다시 바다를 보았다. 어디선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쓸쓸하면서도 자유로운 소리였다. 여보, 여기 있었네.
뒤에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순이 돌아보니 상호가 물병을 들고 서 있었다. 깨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혼자 두고 어떻게 자? 물 가져왔어. 목마르지? 상호가 말순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았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말순 씨 행복해요? 상호가 물었다. 네. 말순이 대답했다. 상호 씨는요? 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맑았다. 저기 석양이 지네요. 상호가 수평선을 가리켰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인생의 황혼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도 저 석양 같아요. 말순이 말했다. 끝나가는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간. 맞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상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거칠지만 든든한 손. 이 손과 함께라면 남은 길이 어떻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은경이었다. 엄마 어디세요? 저녁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벌써 왔어? 준호도 같이? 네. 애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금방 갈게.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도. 전화를 끊고 말순이 일어섰다. 가요. 애들이 기다려요. 상호도 일어섰다. 그래요. 가족이 기다리네.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해 걸어갔다. 뒤에는 그들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파도가 밀려와 그 발자국을 지웠지만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발자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순과 상호가 아이들을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두 노인에게도 전달되었다. 엄마, 아버님 들어가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은경이 말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손자가 상호에게 김치를 올려주었다. 할머니는 이거요. 손녀가 말순에게 나물을 집어주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게 가족이었다.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요. 가족 사진.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말순과 상호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이 둘러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행복. 젊은 날의 열정은 없지만 황혼의 따스함이 있는 행복.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말순과 상호는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말순이 말했다. 뭐가요? 그냥 다요. 곁에 있어줘서, 가족이 되어줘서. 상호가 말순의 어깨를 감쌌다. 나도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태양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충분히 밝고 아름다운 빛. 어디선가 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레이션처럼. 인생의 황혼에도 사랑은 남는다. 첫사랑의 그림자도 마지막 사랑의 온기도 모두 우리 삶의 일부다. 선택은 때로 아픔을 남기지만 그 아픔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킨다. 말순과 상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이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말순이 상호를 보며 말했다.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요. 내일 생각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보았다. 평화로웠다. 폭풍 같은 사랑은 지나갔지만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